안녕하세요. 지보만 땅입니다. 오늘은 사촌 동생이 지금 30대 초반인데 처음으로 이제 집을 마련을 하는 거다 보니까 디딤돌 대출을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몇 년을 하냐, 20년을 해야 되냐, 30년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 동생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부동산 매매를 뭐 그렇게 많이 안 해봤을 거고,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까지 집을 이사 가는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대출도 할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없을 겁니다. 저도 담보대출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매매를 몇 번 해봤어도 담보대출을 하는 거는 투자자도 전세를 끼고 사면 대출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한테도 얘기했지만 가능하면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고, 디딤돌 대출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이자 부담이 적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조건이 되면 몇 년 하지만 고르면 됩니다. 정하고 갈 20년, 30년, 15년, 뭐 10년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30년 하시면 됩니다. 가장 긴 기간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왜 그러냐면 보통 한 집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평균 8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그 8년 동안에 내가 대출받은 그 금액에 대한 그 가치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왜냐면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을 하기 때문인데, 인플레이션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빌린 거는 다 빚이지 않느냐, 이자를 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좀 이따가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디딤돌 대출을 왜 받아야 되냐면 금리가 정부 지원인 셈이니까 2%대고, 뭐 2%대 요새 금리 없죠. 예금 금리도 지금 3%, 4%, 5%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2%밖에 안 되니까 엄청나게 싼 거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카카오뱅크에서 여기 주택담보대출을 한번 볼게요. 주택담보대출을 눌러보고 여기 보면 연 최저금리가 4.3% 정도 됩니다. 최대 한도는 10억 원 정도 되고, 최저금리가 4.3%인데 디딤돌 대출은 최저금리가 뭐 1%, 1.2% 뭐 이렇게도 뭐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2점 몇 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네이버에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보고 내가 원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내 집 마련 마법사, 여기서 주택 구입 자금 마법사, 여기서 스텝별로 해보는 거예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용가구 전용으로 해도 되고, 생애 최초 직업은 근로사업 연금소득자, 세대주고, 순자산액 4억 5,800만원 이하여야 되고, 구입하고자 하는 곳이 전용 8호 제곱미터, 공급으로 하면 30평대 초반 정도 되겠죠. 9평이에요. 9평 기준입니다. 이하고 아파트고, 이렇게 다음 단계로 가면 3고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제가 이걸 해놨는데 한번 보시면,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대출 이율은 30년으로 했을 때 2.2% 정도 되고, 월 상환금이 97만 2,300원, 2억 5천만 원을 빌렸을 때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30년 동안 나눠내는 것이 잘하는 거냐, 어차피 그건 다 빚이고 이자를 많이 내는 건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대출을 권유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흔히 생각하고 있는 카드 할부나 카드 할부, 자동차 할부, 뭐 신용카드 할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안 좋다고 알고 있고, 뭐 책에서 보더라도 그런 소비들은 할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일시불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딱 구분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사는 것들 중에서는 자산과 부채가 있는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책 부자아빠 가난아빠에서 얘기한 건데요, 자산과 부채 중에 우리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을 자산이라고 하고, 현금을 벌어다 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현금을 나가게 하는 걸 부채라고 하는데요, 집은 처음에 이자를 내고 원금도 내고 해서 돈을 내야 되는 거라서 부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도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내가 이사를 가거나 집을 갈아타기를 할 때는 이게 내 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자산이 되는 거고, 이 자산을 레버리지 하는 것, 이 자산을 구입할 때 레버리지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지금 사서 1년 뒤에 떨어지고 2년 뒤까지 떨어지고 3년 동안 뭐 횡보를 하다가 그
자산이 뭐 제자리로 움직이다가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이사 가야 되면 어떡하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평균 8년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최소 5년 이상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산을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만큼 떨어지지 않는, 아니면은 금매를 잡아서 그 안전마진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디딤돌 대출을 하는 거는 굉장히 적은 리스크를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사서 디딤돌 대출을 하는 것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대평가로 돈을, 이게 자산을 사고 돈을 가치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비싸게 사는 것, 평균 대비, 혹은 뭐 최근에 4억에 거래가 됐었는데 이걸 뭐 4억 5천, 5억에 사는 것, 이런 것들은 약간 우리가 살 때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되고, 앞으로 더 이게 올라갈 수 있냐 없냐도 공부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는 있는 거예요. 작년에 산 아파트가 저는 되게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이 아파트가 3억 5천이었는데 이게 한 4억 7천까지는 저평가의 영역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가 한 10%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 전세가도 10%에서 15%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도 당연히 틀릴 수가 있겠구나.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투자의 관점이긴 한데, 어쨌든 내 집 마련하는 거는 내가 일단 사놓고 실거주를 해야 되고 거기서 사용을 계속 해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살 공간은 필요한 거고, 아이가 태어나면 더더욱 이 살 공간이 중요해지는 거겠죠. 주의사항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30년 상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월 소득 대비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내가 월 2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을 원리금 상환으로 나가야 한다 하면은, 이게 내가 감당 가능하면은 괜찮겠지만, 보통 이제 3인 가구가 살 때에는 200만 원으로는 부족한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것은 무리가 되니까 조금 더 작은 비율로 대출을 하든지, 아니면은 좀 더 전세나 월세를 살다가 종잣돈을 모아서 그렇게 대출을 받든지 하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디딤돌 대출에 대한 것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여러분이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고, 요즘 다 통합돼서 이렇게 하잖아요. 한번 내가 월 소득에서 저축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 저축하는 금액에서 일정 부분, 뭐 70% 정도, 저축 금액의 70% 혹은 60% 이 정도를 내가 원리금 상환으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올라가더라도, 추후에 이자가 올라가거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안정적으로 원리금을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년하고 30년하고 하는 차이를, 아까 제가 30년을 무조건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20년 하면 내는 이자, 절대값이 더 적은데 30년 하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맞는 말이고요. 20년 하는 것보다 30년 하는 게 한 달에 내는 원리금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제가 30년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요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뭐 미국은 8%가 되니 어쩌니, 우리나라는 4%니 뭐 5%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물가가 상승한다는 게, 사실 물가에는 뭐 부동산도 포함이 되고, 먹는 거, 입는 거, 뭐 원자재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당연할 거고, 물가 상승률을 평균으로 한다고 하면 뭐 2%에서 3%, 뭐 2.5%, 3%라고 계산을 했을 때 1년 이자가 2.2%인데 물가 상승률이 3%면 오히려 이득이라는 거죠. 내가 살기도 하고, 가치는 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이자는 2.2%니까 오히려 더 0.8%, 3%라고 했을 때 0.8%가 더 우리한테는 이득이라는 거고, 여기서 디딤돌 대출을 안 갚아도, 이렇게 원리금 상환이니까 원금만 꾸준히 갚아 나아가도 오히려 방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마 우리가 뭐 요즘 월드컵 시즌이니까 이런 거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막 내기 하잖아요. 뭐 오늘은 누가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몇 대 몇으로 이기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누가 이기냐, 승, 무, 패 그런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5년 뒤에 이 집은 올라 있을까 아니면 떨어져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올라 있는다면 얼마나 올라 있을까 한 3천만 원 정도 올라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4억짜리 집을 사면 4억 3천만 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이자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자가 45만 8천 원이거든요 2억 5천만 원 했을 때 그러면 46만 원을 할게요 46만 원에 5년이라고 하면 60개월이잖아요 60개월을 하면 2,760만 원입니다 5년 뒤에 3천만 원이 집값이 오르면 사실 이 이자 낸 것들은 다 상쇄가 되는 거예요 오를지 안 오를지 어떻게 아냐 모르죠 모르는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오를까 안 오를까 뭐 난 안 오를 것 같다 하면 집을 사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나는 안정적인 집에 살고 싶고 그래도 오르는 쪽에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공급이 적고 아니면 위치가 좋고 사람들이 더 여기를 좋아할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5년을 지났는데 5년 동안 이자를 냈는데 상승분이 집값 상승이 3천만 원만 된다고 해도 이자 낸 것들을 다 상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 그래프들을 보면 뭐 엄청 올랐다가 다시 빠졌지만 이 역사적인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상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자를 내는 것들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디임돌 대출은 고정금리라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아니면 높은 금리로 된다 했을 때 이 변동성을 훨씬 줄여줄 수 있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고정금리는 한번 받아놓고 2%대 조금 더 지나서 뭐 이렇게 되면은 저는 2.2%면 굉장히 낮은 금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추후에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2.2% 금리가 결코 높은 금리가 아니니까 한번 이거를 고정금리로 가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또 하나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에서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가 4억이다 하면 4억짜리 일단 받은 다음에 계속 째려보고 있다가 급매가 나오는 거예요. 급매가 3천만 원이 싸게 나옵니다. 3천만 원이 싸게 나오면 아까 그래서 계산한 걸 봤듯이 3천만 원이 싸게 나오면 5년치의 이자를 우리가 미리 내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3억 7천만 원에 우리가 산다고 하면 5년치 이자를 먼저 낸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공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싸게 샀으니까. 그래서 급매를 잡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근데 디딤돌 대출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디딤돌 대출 받지도 않았고 그냥 바로 투자를 하는 아파트를 샀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미 지나 버려서 안 되니까 처음으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은 이 디딤돌 대출 알아보시면 그리고 계획을 세워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정책상 특례 보금자리론 요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DSR이 안 포함된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되게 LTV 80%까지 된다고 하면은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주택자인 분들이 있으면 주위에 있으면 꼭 이번에 그걸 받아서 해보는 거를 추천을 할 겁니다. 뭐 이 시장이 안 좋더라도 내 집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걸 꼭 추천을 할 거고 최근 몇 개월 혹은 1년 사이에 집값이 폭락 수준으로 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고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조회수도 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월세로 살고 있는데 급매로 나오는 집을 내가 살 집이 있다 하면은 안전마진도 확보하고 이자도 확보한다. 5억짜리를 7천만 원 싸게 산다, 4억 3천만 원에 산다 하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이자보다 중요한 건 내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런 월급이나 현금 흐름이 있으면 저는 원리금 상환을 어느 정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집을 싸게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게 한번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값이 고점 대비 30%밖에 안 빠졌다. 아직 20% 더 빠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두시면 되고 저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빠지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지역마다 다르고 아파트마다 다르고 물건마다 다르니까 한번 내가 가고 싶은 집
이거 꼭 알아보시고 디임돌 대출 사이트, 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임돌 대출에 대해서 간략히는 아니지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